안녕하세요. 네, 더사더바 부원장 담당하고 있는 화학 생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3부 때 저희 실장님이 대입이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2학년,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내신의 중요성이랑,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던 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처음 초창기 때 이 평촌 학원가에 와가지고 수업할 때랑 또 달라요. 아이들이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특히 그게 이제 가속화된 게 저희가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많이 가속화됐다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어머니들 그거 실감하세요? 체감하십니까? 저희는 너무 체감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급속도로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성향이 바뀌었으면은 저희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머니들 인식도 좀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평촌 학원가에 제가 2000년 한 2007년 정도에 왔는데, 그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몰입식 교육이 가능했어요.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었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또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몰입식 교육이 가능해서 방학 때 정말 수업을 엄청나게 막 때려박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량을 확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일취월장 하거든요. 방학 동안에. 요즘 아이들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전체적인 제 설명의 내용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녀분들이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나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말고, 교과에서 필요한 문학작품 말고 취미생활로 읽는 책들이 몇 권 정도 있나요? 1년에 1권, 1권 있나요? 없죠. 물론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요즘 이제 방송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유튜브 중에서도 1분 이상 넘어가는 건 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떤 아이는 드라마도 못 보겠대요. 자기는 영화도 보기 싫대요. 왜냐하면은 10분, 5분 정도 되면은 요약 줄거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2시간 시간 들어가지고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 1분이면은 자기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1시간, 2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얻는 그 느낌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공부하다가 자기가 깨우침을 얻으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걸 풀 수 있구나라는 희열을 느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강했던 학교가 신성고였고, 근데 요즘은 신성고 아이들조차도 힘든 걸 싫어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신성고 아이들한테 니들은 변태야 막 그랬거든요. 어려운 문제 던져주면 애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성고 애들도 안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흘러갔을 거예요. 가속화됐다 뿐이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가르치는 방식을 쇼츠 형태로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한 성향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옛날 방식대로, 야, 넌 옛날 니네 선배들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못해? 그럼 애들은 거기서 그냥 저 사람은 꼰대. 그냥 생각을 닫아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갈 것이며,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행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첫째이신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인데 통합과학에 문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 아이들까지는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 그래서 무조건 내신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원 과목 중에서 문화생지 원 중에서 보통은 3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과중은 4가지를 다 배웁니다. 4가지를 다 배우고 물리는
생각만큼 저희가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나 또는 저희 세대나 그 물리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물론 지금도 어렵기는 해요. 근데 1단원만 넘어가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누적인 학교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만 넘어가면은 네, 물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언제 나가느냐?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제 심화까지 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네, 빡세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은 네, 킬러 단원이 2단원이 있어요. 1단원, 4단원. 저는 1단원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화학을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화학 생명 담당인데 화학을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어렵지만 그런 저한테도 1단원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아이들한테는 재미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절대적인 수치를 뭐 상중하로 나눈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렇게 중까지는 내려왔어요.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어렵고요. 근데 내려오긴 했는데 이 난이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네, 조금 네,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바람에 네, 체감상 난이도는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단원을 죽어라 공부를 해도 대학 가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을 전공을 한다? 쓸모가 없어요. 원장님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서울대 약대 들어간 녀석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 중에 서울대 약대 들어간 아이들이 네, 선후배 관계로 있어요. 이제 저한테 배운 아이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일반화학을 배우는데 이 1단원 내용을 자기가 고등학교 때 왜 죽어라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선생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는 여기에다가 정말 영어를 갈아 넣었는데 일반화학 시간에는 전혀 쓸모가 없고 네, 앞으로 자기가 화학을 공부하는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요. 가르치다가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막 이런 심정이거든요. 근데 내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게 1단원이고요. 4단원은 1단원만큼은 아니지만 4단원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제가 요거는 좀 강조 좀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생명과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가장 어려운 단원? 네, 맞아요. 유전이에요. 가장 어렵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이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 유전 특강을 깔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로 갑니다. 저는 안 깔아요. 저는 유전 안 깝니다. 자,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많이 졸했다고요. 생명과학을 언제 배웠다? 생명과학에서 유전 단원을 어디서 배우는 4단원이에요.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겨울방학 때 유전을 했어요. 5주 특강을 했어요.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좀 유전 좀 할 것 같아. 그러면 3월에 계약을 해서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유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완전 다 포맷됩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냐.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3월이 되면은 저한테 이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생명과학 이제 내신 대비 시작할 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너 생명 했니? 방학 동안 했는데요. 어디에 했니? 유전이요. 그럼 너 1단원, 2단원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대요. 근데 3단원 어려워요. 이 3단원을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1학기 중간고사, 반은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킬러예요. 어려워요. 방학 동안에 이거를 해야지. 여기를 해야지. 유전을 해봤자 아이들 한 학기 동안에 다 까먹습니다. 그냥 제로 됩니다. 제로. 그래서 이건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모든 과학학원에서 다 유전 특강을 깝니다. 듣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서 뭐 따로 선행을 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현행 이제 쭉쭉 차가고 그러는데 내신을 챙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1점대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예요. 한 5명, 6명, 7명, 많으면 7명. 그 아이들끼리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 내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가장 급한 게 뭐냐? 내신 대비 때 지구과학을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독학을 하는데 내용이 쉬워서 독학이 가능해요. 인강 보면서 독학이 가능한데 내신 대비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카톡이든 뭐든 해가지고 질문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요. 또는 내신 기간 동안 2주, 3주 빡세게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가서 확인받고 뭐 이러고 싶은데 내신 기간 뭐 2주, 3주만 뭐 이렇게 강좌가 열리는 데는 없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상위권 아이들, 극상위권 아이들은 그게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 2학년 여학생 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서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때마침 이제 저한테 연락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치위외과 요번에 들어간 아이인데 선생님 혹시 과외 자리 없을까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 녀석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너 질문만 받으면 되는데 너 이거 뭐 과외비는 뭐 크게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시켜만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 녀석 너 그럼 종강하자마자 와. 그래서 그 녀석 불러다가 1대1로 부셔줬어요. 이건 기말고사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구학을 잘 본 케이스인데 지구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아이가 좀 1점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 대신 1점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 1점대 유지해야 되는 아이들이 강박한 점이 굉장히 심해요.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으로 밀리면은 물론 1학기 때 2등급을 받고 2학기 때 1등급을 받으면은 합산하면 1.5등급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아이들은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걱정도 그만큼 많아요. 공부한 만큼 많아져요. 선생님 제가 1학기 때 2등급이 나왔는데 2학기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쪽은 어머니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추가목인데요. 요거는 제가 요번에 3학년 아이들 제가 내신 대비한 아이들 전부 다 A 나왔습니다. A 안 나온 애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이들 겨울방학 때부터 강조를 했어요. 니네 내신 챙길 사람은 내가 화투든 생투든 내신 대비 해줄게. 대신 조건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 빼먹지 말고 들어. 내가 내신 대비 질문 수업 2주 3주 할 건데 니네 와가지고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나 니네 그냥 돌려보낼 거야. 안 해줄 거야. 니네들 공부한 거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서 수업을 또 해줘? 안 해. 니네가 수업료 2배를 내줘도 난 안 해. 못해.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 학교 수업 무조건 들어. 내신 챙기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매주 얘기해요. 매주. 그래서 3월에 개학하고 나서는 야 니네 화투 수업 개강됐지? 생투 수업 개강됐지? 수업 들었어? 너 첫 수업 들었어? 계속 매주 얘기를 해요. 귀에 그냥 딱지 않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더니 질문거리가 생기고 그 질문을 제가 받아주고 그러면은 요번에 중간고사를 잘 봐서 요번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50점만 넘어도 A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널널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50점만 넣으면 A예요. 자 그럼 50점만 가자. 그래서 이제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공학계 같은 경우는 물리투를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수능 대비가 아니라 내신 대비가 목적인 단기간에 A가 가능한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네, 학교 수업.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기가 수능 선택이 아니라고 수능 과목이 아니라고 딴 거 하면은 네, 그냥 망합니다. 내신 그냥 물건 넣어요. 저는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노래를 불러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진짜 내신 챙길 걸 그랬어요. 수시가 꿀이에요. 내가 1학년 때부터 뭐라고 했냐. 내신 챙기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때는 몰랐죠. 몰랐죠. 자기 내신 안 챙기다가 이제 챙기고 있어요. 야, 너 이미 늦었는데 뭘 챙기냐? 제가 그랬어요. 늦었는데 뭘 챙기지 마. 근데 선생님 저 생각을 해봤더니 수시로 가기, 그러니까 정시로 수능을 봐서 가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내신이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3학년 내신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많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내신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3학년 가면 다 후회해요. 후회 안 하는 학생 없어요. 특히 8월 되잖아요.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시 원서 접수하는 애들은 마음이 편해요. 난 최저만 맞추면 돼. 그러면 그때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시험 공부하는 애들 보고 놀렸겠죠. 너는 그래 열심히 해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놀렸겠죠. 지금은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그래서 무조건 내신입니다. 1학년 때 내신을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좀 못 받았어도 내신 챙겨야 돼요.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 수리고 요번에 걔도 이제 요번에 서울대 들어간 아이인데 수리고 할 때 1학년 때 내신을 합산해서 2등급대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2학년 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합산 1.8로 끊었어요. 올 1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 정말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 좀 아기를 품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을 잘하는 방법. 이게 꼭 과학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겠죠. 제가 이제 과학을 담당하니까 과학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중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해됐니? 다 이해됐어요. 정말 질문 없어? 질문 없는데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 질문을 해요. 대답을 못해요. 야, 너는 대답 못하는데.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너 안 돼. 내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집에 가서 안 봐. 두 번째, 본다 한들 지금의 그 느낌이 집에 갔을 때 있어? 없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지금 하고.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남학생이. 선생님 된 것 같아요. 됐다가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 잘 들어보시면은 엄마 나한테 해서 확실해. 이거 없어요. 이 정도쯤이면 뭐 좀 된 것 같아. 뭐 다 이래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마침표 찍지 않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유전 파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처음 들어봐요. 어려운데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음 주부터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그 아이들만의 전용 프린트를 만들어요. 빈칸 넣기, OX 이런 걸로 남아. 물론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는 아이들 집에 가고 안 되는 애들 남아. 그러면은 그날 배운 거 그날 해. 시켜야 돼요. 너 이거 집에 가서 해갖고 안 됩니다. 특히 과학 더 안 됩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켜보고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래? 그러면은 넌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풀 건데 그때 집에 안 보내주면 애들 난리 나죠. 선생님 됐는데 왜 안 보내줘요? 그래서 보상을 줘야 돼요. 됐으니까 오케이 너는 그러면은 며칠날 무슨 요일날 오전에 와.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살짝 이게 좀 띄워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주에 배운 내용 그 주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자료는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 남이 만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그 문장을 썼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느낌이 그때 나와요. 기억이 나요. 보면 남이 만든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처럼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야 아빠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야 영어 지문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어머니 영어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아이들이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화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요. 국어 시간이 아닌데 제가 국어 같은 수업을 해요. 문장이 있어요. 영어로 저 수업 안 합니다. 교재도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밑줄 쳐. 자, 이 문장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다 가르쳐요. 해석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문장을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으면 수식으로는 이렇게 바꿔요.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간다. 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줘야 돼요.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문해력이 없니? 애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 이 뜻인데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요. 너 책 읽어. 근데 요즘 애들 그것도 안 돼요. 야, 너 이렇게 해. 그냥 딱 찍어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첫 번째,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줄 겁니다. 노트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수학인데 아이들 글씨체도 검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수식을 쓰는데 수식을 쓴 게 아니라 계산할 흔적이 있어요. 수학책에. 그거 절대 안 돼요. 검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쓰는 법, 그 다음에 글씨 또박또박 쓰는 법, 그래야지 아이들이 실력이 납니다. 두 번째, 월말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월말 평가 진행을 하고 이런 테스트는 어느 학원이나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의 자랑은 피드백, 꼼꼼하게 피드백을 할 겁니다. 특히 저 말고 이제 다른 방학생들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내신대비 끝판왕 확인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학원 이제 보내시는 어머니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정규 수업 외에 한 번 더 와서 백지 테스트, OX 뭐 이런 거 그날 배운 거, 그 주에 배운 거 확인학습을 하고 통과되면 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만큼 퍼펙트하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느 학원이나 클리닉 수업은 있죠. 근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쁘고 아이들이 몰리고 그러면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십니다. 아이들한테 무수 없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대놓고 제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학습,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게 이제 언제죠? 한 3년 됐나요? 신성고 아이예요. 여학생 같지 않죠? 아니 남학생 같지 않죠? 이 녀석이 이제 서울대 약대 정시를 뚫은 녀석인데 생명 수업을 듣고 이렇게 본인이 요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 못하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정리한 노트 이런 식의 정리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저희 월말 테스트, 월말 평가를 보고 이게 분석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이제 쭉 지워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색칠되어 있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색칠되어 있는 게 이제 맞은 문항이고, 이제 흰색으로 펑크나 있는 게 틀린 문항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별로 이제 문항별로 틀린 게 나오는데, 이 문항별로 나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단원이 나와요. 원자의 구조, 오비탈, 주기성. 구조에서는 100%, 오비탈 100%, 전 주기성에서만 78%네, 얘는. 그러면 너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봐봐요. 어머님도 아시죠? 학생도 압니다. 이걸 보여주고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오답률까지 다 나옵니다. 정답률, 오답률 다 나와요. 정답률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남들 다 맞췄는데 너만 틀렸네? 그러면 너는 쉬운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면 아이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시험 보고 그냥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이에요.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백스 테스트 요 학생 이제 배경과 아이인데 굉장히 잘 썼죠?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데 이 아이가 요번에 졸업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써주시고 여기 문제가 없죠? 칠판에 써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지가 따로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백지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백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분석을 했는데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총평을 쓰셨고 문제 유형 이렇게 다 쓰셨는데 이거를 제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꾸 질문 들어가지고 당황하시는 자랑이에요. 어머니.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여드리면 어머니 그냥 자료집을 드리고 보세요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띄우는 이유는 선생님들 이렇게 매년 분석을 다 하십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배경본데 배경만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기본 예제 수준인데 너무 쉬워서 저희 시험 대비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냥 워크북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완자 기출표에서 그냥 다 나왔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저희 그 적중 문제랑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네, 자랑이에요. 그냥 네,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좀 봐주세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갈 텐데 자랑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 물리 선생님이 다 하신 거고 화학은 화학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물리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한 학교당 네, 편총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졌어요. 네, 저는 네, 제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한 학교당 한 문제씩만 했는데 네,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하고 이거를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그 학교 문제 유형이 어떻다는 걸 알고 어디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아이들한테 맞게끔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선생님도 네,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뭔가 화학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보시면 이제 정말 똑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네, 이제 생명은 제가 했는데, 네, 총평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총평 같은 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저는 한 문제씩만 했습니다. 근데 생명은 접촉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지위를 이용해서. 한 문제씩은 접촉 문제 생명도 네, 많았죠. 간혹 가다 보면은 틀린 문제도 있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여기서 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 아이한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하고 이제 그 연간 커리큘럼인데 지금 현재 그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들이 있고요. 네, 그 반들이 내신 대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저는 다른 그냥 어설프게 아이가 통합과학이 완벽하지 않은데 내신이 힘든데 원과정을 선행을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중3이지만은 그래서 중3인데 원과정 선행하는 반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그 반에 안 넣습니다. 그냥 꾹꾹 밟으면서 가자. 내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꾹꾹 다지면서 가고 그럼 이제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바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겨울방학 동안에는 네, 심화 문제를 이 아이들은 앞에서 선행을 했던 게 아니라서 원과정 선행을 했던 게 아니라서 보시면은 기본과 심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하고 바로 심화 덮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너는 이렇게 공부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필수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다 써놨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자체 교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수록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는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항이에요. 네, 그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 풀수록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비상에서 나온 기출문제집인데 얘네들이 머리 잘 썼어요. 아이들이 이 풀수록 문제를 풀면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이유는 비슷한 유형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푸는 문제면 뭐 슉슉 넘어가는데 어려워하는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풀다가 정신병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연습해서 몰입해서 연습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필수 특강에는 문제풀이 필수 특강에는 풀수록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면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내신을 쭉 하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후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원 하고 있는 반이 있고 화학원 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들은 이제 진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이제 신규생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커리를 짜실 때 어떻게 짜셨냐면은 통합과학 2학기 내용 중에 물리가 있어요. 그 물리가 물리원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원에서 그거 먼저 진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통합과학의 화학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반은 그거 먼저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맞게끔 기본 과정 진행하다가 네, 내신 대비 다시 통합과학 들어갔다가 이제 1월이 되면 거의 12월 말이 되면은 심화를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과는 요 앞에서 봤던 요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한 번 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짚으면서 갈 수는 있으면 좀 학습 부담감이 여기에서 부담감이 셌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줄일 수 있다. 뭐 조사모사 뭐 이러는 건데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선호하는 방식은 네, 현행을 꾹꾹 밟아가는 걸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명과학이 같이 깔릴 테니까 같이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화학도 아마 제가 이제 몇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통합과학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는 만약에 수강을 안 하고 계신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맞는 시간대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원과정 선행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더 1학년 때 좀 빡세게 가기 원하신다라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제 반이 많지는 않아요. 통합과학을 이렇게나 많이 깔아버려가지고 네, 많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하고는 정말 하고 싶은데 맞는 시간대가 없다, 요일이나 시간대가 없다, 그럼 따로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대기 명단에 올려놓다가 이제 반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강이 되면은 그거 맞춰서 이제 개강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어머님께서는 다른 시간대, 원하시는 어머님께서는 네,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내용 중에서 전체를 통과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럴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신의 중요성. 내신, 무조건 내신입니다. 3학년 가면 다 불행합니다. 2학년 때 분명히 그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엄마, 난 1학년 때 내신을 이미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난 내신을 던질게. 난 정식 파이터야. 믿지 마세요. 정식 파이터는 언제 나오냐면은 3학년 네, 여름방학 때 나옵니다. 정식 파이터는. 그 전에는 없습니다. 네, 믿지 마세요. 만약에 아이가 자꾸 우기면은 저한테 오세요. 정식 교육 확실하게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세대가 바뀌면 네, 저희들 부모님들의 생각도 바뀌셔야 됩니다. 아이들 그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긴 시간 노력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상을 던져줘야 되고 그 보상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일찍 가는 거. 네. 시험 잘 보면 이번 주 너 시험 잘 봤을 거지. 네. 이런 보상을 좀 던져주고 그거를 얘는 할 게 많은데 시험 끝났다고 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들이 네, 바뀐 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내용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